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철도를 통해 본 동아시아 근현대사 강좌를 맡은 임채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식민지기 조선 국유철도에 있어서 그 모델이 될 수 있었던 대만 국유철도의 부설과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대만 국유철도는 일부 노선이 청국에 의해 부설됐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철도 노선의 대부분이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약 반세기에 걸쳐 건설되었고 전후에는 중국 측의 관리하에서 분단 국가인 대만이 성립하는 데 중요한 물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일본 통치하에서는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에 대한 경제 통합과 특산품의 수출을 보장하는 개척철도로서의 역할이 요청되었다고 한다면 해방 후에 대만에서는 독자적인 국민경제를 건설하는 가운데 도내의 지역 간, 산업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며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여 이를 가공, 수출하는 데 중요한 교통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부터는 자동차 운수업의 영향이 강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경쟁수단으로서의 자동차 보급과 도로의 정비가 있었지만 일본에서와 같이 대만철 측에서도 역사적으로 비롯된 요인이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 제국의 외지로 분리된 첫 번째 식민지인 대만은 조선을 비롯한 제국주의적 외연적 확장에 있어서 실험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철도업 전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식민지 시대의 대만 국유철도가 어떻게 부설되어 운영되었는가에 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 보면 물론 중요한 연구 성과들이 있습니다. 다카하시 야스타카는 대만 종간철도의 건설과 철도 전반의 경영 관리를 분석하여 건설 계량비의 저렴성, 대만 국철에 의한 투자금의 자기조달, 화차 중심의 수송체계, 물자 수탈 노선으로서의 산업형 철도의 성격, 철도 관리에서 중층적인 관리 체계 및 민족별 분단 지배, 중일전쟁 이후에 나타난 화물 주도형 철도로서의 기능 상실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계 측면에서 보면 투자 자금의 자기 조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자 지불액 등이 추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철도 연구에서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데 수송량의 동향뿐만 아니라 수송 가격이 되는 운임에 관한 추이도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카하시는 대만 국철의 영업 비용이 낮고 이에 비해 영업 수입이 커서 철도 운영 초기부터 경영 흑자를 달성하였다고 보고 경영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급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자본 비용을 포함한 비용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초기에는 그렇게 경영이 안정되지 못했다는 점이 판명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철도 투자가 매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디플레이터를 반영한 자본 수득의 추이를 고찰할 수 있을 때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일 한국인 연구자인 고성봉은 대만 철도의 특수성으로서 화물이 위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여객열차의 운영회사 또한 많았으며 식민지기를 통해 비교적 단거리의 여객 수송도 활발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다카하시 야스타카의 그 산업형 철도론에 대한 여객 철도로서의 그 성격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도 투자, 경영 수지, 수송 동행에 관해서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에서 대해 대만 측의 차이랑바오는 1910년부터 1936년까지의 대만국철의 건설, 개량, 철도 차량 증차, 관리 조직, 영업 실태, 직원의 복리시설, 자동차 운수업의 영향, 철도에 의한 산업개발, 지역개발, 관광산업의 촉진을 분석하여
단순한 수탈론을 반복하지 않고 철도 발전이 대만 사회 경제의 요구하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국철이 속성주의를 취해 개량 공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인사, 회계, 운임 등의 측면에서는 불완전하며 체질 불량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차롱파의 연구에서 필자가 제가 특히 중시하는 논점은 건설의 그 속성주의와 소극적인 개량 공사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차롱파의 연구는 철도 투자를 추계한 바도 없고 명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지만 다카시 분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 투자가 속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기 내에 영업 호전에 대한 과대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자와 감가상각이라는 자본 비용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경영수지의 추이를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시 대만 국초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와타나베 케이노 씨는 대만의 기업성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서 설명하듯이 단순한 수익과 직접 경영비의 대조 그리고 그 차감 계산이 최선이 아니면 물론이며 우리들은 자본에 대한 이자, 축적 잉여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강의는 미나미 료신의 그 추계 방법을 참고로 하여 자본 수도, 생산성, 비용 구성, 이윤율 등을 추계함으로써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대만철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 국유철도와의 그 비교 시점을 도입하여 일본 국철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초에 전후공항의 영향이 쇼와 공항의 그것보다 컸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대만국철이 가지고 있는 철도 운영 방식상의 특징을 보다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식민지기 대만 국유철도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일본과 대만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그 연구 상황에서 요구되는 과제에 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만 국유철도에서 철도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수송 동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